죽는 순간까지도 선비 정신의 본보기가 된 태계 선생. 뼛속까지 진짜 선비였던 위대한 스승은 어디서 나고 어떻게 자란 것일까? 태계 선생을 잉태한 모친이 꿈에서 공자를 만났다는 성림문과 태계 선생의 태실이 보존된 곳. 태계 선생은 생애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노송정에서 보냈다. 저 태계 선생이 태어난 방이 저 안에 있는데 그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이쪽이 안채. 이쪽이 안채고 이쪽이 사랑채인데 되게 태실의 요 안채는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 이 부분이 좀 돌출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태계 선생 태실, 태계 선생께서 그 탯줄을 긁고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태계 선생이 생가라는 의미죠. 이 방에서 이제 태계 선생이 지금부터 52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의 이 태어나신 방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정말 드문 예죠. 특히 나무로 된 이 목조 건물이. 그래서 그 태계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을 그 두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리 요즘도 다녀가십니다. 예. 우리 한번 그러면은 요 방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살펴볼까요? 일곱 줄기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명당으로 알려진 태계 태실. 성현의 좋은 기운을 받고자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이곳 노송정 뒷산에는 태계 선생의 부모와 조부모의 묘소가 있다. 태계 선생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사신 기간이 제일 깁니다. 어머니가 태계 선생 37에 돌아가셨으니까 37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태계 선생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돼 가지고 우선 이 어머니 묘소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셨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는 연세가 33인데 33살 어머니가 7남매하고 72살 되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살림도 하시고 또 바깥에 농사일이라든지 양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공부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편모소라해서 잘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줄 모르니까 너희들은 남들보다 100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공부뿐만 아니라 몸가짐과 행실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태계 선생 형제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실도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 태계 선생이 그렇게 옛날 그 어른이시면서도 자상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가장 막내 아들로서 오래 보시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태계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했다. 그 시대가 혼란했던 만큼 시대는 태계 선생을 낳았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졌다.
청량산의 산세는 비록 작지만 금탑봉을 비롯한 12봉우리가 모두 아름답다. 어린 시절 퇴계 선생은 청량산을 오르내리며 숙부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래서일까? 청량산의 매력에 흠뻑 빠진 퇴계 선생은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고 불렀다. 퇴계 선생은 바로 이곳 청량정사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며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죠. 도산 12국도 바로 이곳에서 저술하셨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뜻을 기리는 많은 후학들이 찾아와 학문을 수양했다고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기에서 바람에서 퇴계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청량정사. 퇴계 선생의 발자취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북 봉화군과 안동시의 낙동강변에 걸쳐 있는 예던길은 퇴계 선생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숙부를 찾아 청량사까지 오르내리던 길이다. 해서 퇴계 오솔길이라 불리기도 한다. 퇴계 선생은 자신을 청량산인이라고 부를 만큼 청량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았는데요. 바로 이 예던길을 건너서 청량산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64세, 청량산행을 위해 총 16명을 초대해 함께 걸었는데 평소 혼자 걷고 생각하는 걸 좋아했던 성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마지막 청량산행이 됐어요. 그 어느 곳이든 퇴계 선생의 자취를 쫓으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모습을 드러낸다. 퇴계 선생은 학업의 즐거움만큼이나 자연을 즐기는 것을 중요시했다. 천원지폐 뒷면 그림의 배경이 된 곳, 계상서당 역시 안동에 있다. 1,000원짜리 뒷면에 계상 정거도의 모티브가 바로 이 계상서당이라는데 도산서원과는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뭔가 더 소박한 느낌으로요. 역시 퇴계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앞에 개울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퇴계 선생께서도 학업에 열중하셨다가 이 개울을 보고 머리를 식히셨을 것 같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퇴계 선생의 공부방인 계상서당과 퇴계 선생의 거처였던 한서암, 그리고 기숙사 격인 계제가 한 공간에 있는 보물 같은 공간. 이곳에도 퇴계 선생의 향기로 가득하다. 점점 제자들이 많아진 퇴계 선생은 종택 뒷산에 도산서당을 지었고 이곳과 도산서당을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계절 그림 같은 고산정은 퇴계 선생의 제자가 세운 정자로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아름다운 절경 속에 어우러져 있다. 이 때문일까? 퇴계 선생은 고산정에 잦은 발걸음을 했다. 고산정은 이렇게 경치가 빼어나 퇴계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선비들의 왕래가 끊기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요. 또 이곳에서 퇴계 선생의 유고산, 서고삼벽 등의 시가 탄생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등장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호수처럼 잔잔한 낙동강 수면에 비친 고산정. 퇴계 선생이 남긴 역사와 문학이 물그림자처럼 짙게 남아있다. 안동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도 퇴계 선생의 선비 정신이 빛난다. 우리나라 첫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풍기 군수로 부임했던 퇴계 선생이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인 백운동 서원이 없어질까 염려해 서원의 진흥을 위해 조정에 건의하여 사액을 받았다. 당시 임금이었던 명종은 자신의 내면을 닦아 유학 정신을 이어간다는 소수라는 뜻의 새로운 서원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백운동 서원은 퇴계 선생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 자체가 거대한 퇴계 박물관인 안동에서 퇴계 선생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유유자적 선비놀이하기에 딱 좋은 풍광을 마주하게 된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안동호 위를 걸을 수 있는 선성 수산길이다. 과거 선비들에게 이 풍경, 이 분위기야말로 예술의 원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치 선비가 된 기분인데요. 우리의 스승,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지 500년이나 지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퇴계 선생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그를 아는 이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선비의 고장 안동과 영주에서 만난 최고의 스승 퇴계 선생. 그는 당대에도 지금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부귀영화, 출세와 명리의 뜻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일깨운 진정한 성인이자 선인이었다.